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 지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쓸모 많은 세무 상식으로 또 영상 후반에는 법인 대표님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각 세법마다 조금씩 그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주로 상증세법, 그러니까 상속 및 증여에 관련된 그 세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증세법 제2조,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는 친족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을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는 먼저 아시는 대로 육촌인의 혈족, 피가 섞여 있으면 육촌,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인척관계라면 사촌은,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 중에서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라면 그 사람도 친족관계고요. 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낳았지만 만약에 이제 호적이 설령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입양된 자, 그러니까 뭐 친자식이겠죠. 그 친자식은 물론 그 배우자와 그 직계 비속까지 이렇게를 친족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친족관계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의 배우자 의 이촌인의 혈족과 배우자. 그러면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친족관계에 있는 그 네 가지 항목에 있는 사람들 외에 그 사람들의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그 직계 및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그 친족관계의 며느리나 사위, 그다음에 그 직계 및 형제 자매, 배우자 이렇게 좀 범위가 넓다는 것을 좀 꼭 좀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지배 관계 관련해서는 뭐 사용인, 그다음에 퇴직임원도 예전에는 원래 다 5년이었습니다. 요즘 조금 완화된다. 한 2년 전에 완화됐는데 퇴직임원의 경우는 퇴직 후 3년 이내, 그러니까 설령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까지는 경영지배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이다. 그리고 위 특수관계인 지분 및 출자총액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출자총액 합이 30% 이상인 법인, 만약에 회사라도 법인이라도 요 사람들의 이렇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출자총액이나 지분의 합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그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법인으로서. 네, 이번에는 이제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기간입니다. 시가를 평가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예전에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는 그냥 평가 기준일, 즉 증여일이죠.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확대돼서 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후 3개월, 총 9개월이죠. 그러니까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후 3개월. 여기 매매 사례 가액을 평가 기간을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평가 기간 중에 만약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일을 그 증여일자죠. 일자를 기준을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고요. 만약에 그게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그 전 6개월 후 3개월 증여일 경우에 와 같은 그런 평가 기간 외에도 그 평가 기간 경과 후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까지도 가능하냐 보면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 외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내에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평가 기준일, 예를 들어서 증여일이라면 증여일로부터 2년 전까지 가격을 보겠다. 그래서 그게 참조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그러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평가 기간 후에 법정 결정 기한까지, 여기 법정 기한은 요거 이렇습니다.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이런 경우에는 단 이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를 인정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평가 기간 지난 뒤인데, 평가 기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신고 기한인데 신고 기한 지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증여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법정 결정 기한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증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증여일로부터 2년 전부터 후 9개월, 신고 기한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에 그 다음에 증여인데 3개월에 6개월이니까 총 9개월이죠. 그리고 상속세일 경우에는 뭐 2년 전부터 봐서 이게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플러스 9개월이니까 15개월이죠. 그래서 증여일 경우에는 전 2년 전부터 후 9개월까지, 요게 설령 증여의 신고 기한이 3개월인데 그 3개월 신고 기한을 지나서 6개월 이내에 또 추가로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시가로 볼 가능성이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그 9개월이니까 15개월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보기에 그 이후에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생겼는데 그 사례가액이 만약에 인상 올랐다든지 그 전에 신고한 기준 금액보다 상승했다든지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거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서 예를 들어 예전에 신고할 때는 1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15억짜리가 하나 발생이 됐다, 거래가. 그러면 국세청이 이걸 15억으로 인정해달라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신청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까지도 가격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 기한 전까지는 10억이었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급등을 해서 15억까지 그런 매매 사례가 생겼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볼 때는 이게 10억이 아니라 15억으로 다시 경정 고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를 10억으로 좀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추가로 경정하면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물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선의의 피해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거짓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신고기한 다 지나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가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무튼 증여나 상속에서 전 뭐 6개월 후 전 6개월 후 3개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최장은 2년 이내, 과거 2년 이내, 그다음에 그 후에 신고 기한 지나서도 6개월이나 9개월 동안 그 안에 만약에 발생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이제 증여세에 대한 납부 의무자가, 보통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지 않습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인데, 명의신탁은 사실은 실질적인 재산권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명의수탁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 권리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명의신탁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라서, 원래는 명의수탁자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명의개설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실제로 넘겨줬는데, 신탁이죠. 넘겨줬는데 넘겨주고서도 실소유자가 증여세도 납부하는 겁니다.
원래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거는 실세 소유자란 준 사람이 세금도 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준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명의계사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 신탁자가 증여세도 납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명의 개설을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의 명의를 유지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갔는데 명의 개설만 안 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명의 수탁자 2019년 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납부 의무자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단 이건 이제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실제 소유자가 되겠죠. 네, 만약에 이제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에 그 가업 상속 공제로 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그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해서 처음에 약속과 달리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0에 나오는데 자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 자산에 비례해서 그 공제 금액을 추징하는데 이제 요건은 이제 자산 처분 시 처분한 자산에 비례해서 공제 금액을 추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요 자산 처분 비율만큼은 하지 않고 그냥 공제 금액 전액에 대해서 그 기간만큼 추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징액이 좀 과했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가업용 자산 전체를 처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 처분했다 그러면 그 처분한 비율만큼만 추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처분한 자산을 나누기 그 가업용 자산, 그러니까 처분한 만큼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그 기준 가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상속 개시일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 가업 상속 공제 신청해서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자산 가격으로 비율을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개시일 이후에 처분할 때하고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차를 무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화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같이 놔야 되니까 언제 시점을 하냐? 상속 개시일 현재.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 신청할 당시에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결정해서 그 비율만큼만 공제금액에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 지분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분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면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을 하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내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되면 추징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 변경에 의한 지분 처분, 또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경우는 괜찮다. 또 이제 추가된 게 균등하게 먼저 무상 감자하다 보니까 지분이 일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무상 감자, 출자 전환,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생계획 인가 결정 나면 무상으로 감자를 좀 해야 되니까 주주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본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어떤 그 기업 환경에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소됐다. 이건 정당한 사유로 보고 이런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는 명의 신탁에 관련된 증여의자도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특정 법인의 증여의자 관련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좀 달랐었는데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자, 특정 법인한테 예를 들어서 일감을 몰아주거나 내지는 특정 법인한테 시가와 상당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상대방에게 특정 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그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그걸 이제
특정 법인의 이제 증여이자로 보는데, 이 특정 법인의 증여이자로 볼 때 그 시가 기준이 과거에는 조금 이게 재산과 용역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상증법이, 어떤 건 법인세법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법인과의 증여의제 문제에 대한 시가 기준은, 증여의제를 계산하려면 시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법을 통일해서 재산과 용역 각각 나눠져 있었던 거를 어떤 거든지 간에 재산이든 용역이든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 89조 시가의 범위, 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요 시가를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증세법하고 많이 이제 뭐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기준은 법인세법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의 세무상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